자, 빈칸이 우리 지금 첫 부분에 상반부에 빈칸이 있는 거 하고 있죠? 자, 어떻게 알았어요? 주어가 나와 있을 때는 주어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읽어 나가야 되고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주어를 잡고 계속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어가 빈칸일 때는 뒤에 내용에 대해서 그 의도에 대해서 잡고 계속 읽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게 뭐예요? 핵심이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설명되느냐, 요거를 계속, 왜냐면 각 문장이 계속 패러프레이징 된 게 이 글의 주제이면서 관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빈칸에도 적용되고 뭐 다른 거에도 계속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자, most importantly, money needs to blank be in a predictable way. 자, 요런 기본적인 건 일단 먼저 예설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중요하게도 이러면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 제일 중요한 건 돈은 뭐 해야, needs to be 뭐 해야 된다 in a predictable way. 요건 어떻게 해석해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해도 되고, 방식이란 말 넣어도 되고요. 방법이나 방식으로란 말 넣어도 되고, 그냥 뭐뭐 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부사처럼.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어떠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두 가지 방식 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돼요? 돈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러면 뒤에 돈에 대한 얘기들이 뭐 나오겠죠. 뭐 패러프레이징 되든 어떻게든 계속 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다는 거. 그러면 예측 가능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떤지, 돈이 어떤지. 이거 초점, 그 속성을 계속 초점을 맞춰봅시다. The precious metals have been desirable as money across the millennia, not only because they have intrinsic beauty, but also because they exist in fixed quantities. 귀금속은 어땠대요? 바람직해 왔었다. 바람직했어. 뭘로써? 돈으로써, 화폐로써 바람직했었다는 거지. 얼마 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그죠? 밀레니아라는 거는 밀레니엄의 복수형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밀레니엄이니까 수천 년에 걸쳐 화폐로서 바람직했다. 자, 이유를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니까 그것들이, 그 귀금속들이 어땠을 뿐만 아니라 intrinsic beauty는 뭐예요, 여러분? 내적인 조화, 내재적인 혹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혹은 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in fixed quantities, 고정적인 수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뭘로서 가치가 있었다? 돈으로서 가치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뭐야? 돈이잖아. 그러면 돈으로서 귀금속에 같이 있었던 속성이 뭐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 내적 가치, 두 번째 고정된 양, 그지? 중요한 게 이미 나왔죠. 자, 그 다음에 gold and silver enter society at the rate at which they are discovered and mined. Additional precious metals cannot be produced, at least not cheaply.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골드와 실버. 자, 처음에 얘는 뭐가 나왔어요? 귀금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골드와 실버. 그렇죠. 이것도 그 같은 맥락으로 골드와 실버는 사회에 들어왔다. 문장은 끝났고요. 속도로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떤 속도인지가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At which. 그 속도에서는 they are discovered and mined. 뭐 된대요? 그것들이 발견되고 그리고 채굴된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수식하듯이 해석해보면 무슨 말이 돼요? 금과 은은 사회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금과 은이 발견되고 채굴되는 속도에 맞춰서 속도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오죠? 발견하고 채굴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뒤에 설명이 또 나와요. 추가적으로 귀금속들은 뭐 할 수 없다? 추가적 귀금속이 생산될 수 없다. 그지? 그러니까 채굴되고 발견되지 않는 추가적 귀금속이 생산될 수 없다. 적어도 어떻게는 될 수 없다?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싸게는 될 수 없다. 되더라도 비싸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중요한 속성이 나왔어.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됐을까? 위에는 그 내적 아름다움과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패러프레이징 할 때 볼 수 있을까? 1번, 2번 속성 중에. 2번 속성이 약간 초점을 맞췄다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2번이 뭐, 여기,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픽스트였고, 이게 발견되는 속도에 맞춰서, 채굴되는 속도에 맞춰서 된다라고 되어 있죠. 추가적인 거는 생산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commodities like rice and tobacco can be grown, but that still takes time and resources. 그 쌀이나 타바코 같은 상품의 경우도 상품은 재배될 수도 있다, 그지? 자라질 수 이상하잖아. 재배될 수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뭐가 필요해? 두 가지. 시간과 자원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거니까 takes. 자, 커모디티는 주로 어떤 걸 말하냐면 게임을 많이 해보면 외국어로 된 게임을 많이 해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resources라는 거는 자원이잖아요. 자원을 약간 그 1차적으로 내놓은 게 커모디티야. 그러니까 완전 프로덕트 가공을 다 한 게 아니라 뭐 실크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요 정도 그냥 뭐랄까 1차원적인 그냥 기본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기본적인 상품을 commodities라고 해요. 우리가 products라고 하면 더 큰 개념으로 완전 응용해서 막 우리가 실생활 쓰는 것까지 다 포함하잖아. 모든 상품. 근데 commodity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상품을 얘기해요. 보통. 쌀이나 여기 뭐 담배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어쨌든 얘네들도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뭐 같은데요?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뭔가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어떤 속성을 계속해서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다는 거. 요거 속성을 끄집어내야지 우리가 비판을 풀 수 있어요. A dictator like Zimbabwe's Robert Mugabe could not order the government to produce 100 trillion tons of rice. 자,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같은 독재자도, dictator, 독재자조차도 명령할 수는 없대요. 뭐를? order 오형식 목적어 투부정사. 정부한테 뭐 하라고 시킬 수 없는 거야? 100조 톤의 쌀을 생산하라고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말이죠. 없는 거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떤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커머디티 자체도 어떻다는 거야? 엄청나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아까 위에 뭐가 들기 때문에.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So he was able to produce and distribute trillions of new Zimbabwe dollars, which is why they eventually became more valuable as toilet paper than currency. 자, 뒷부분 해석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는 뭐 할 수 있었다? 생산하고, 그죠? 분배할 수 있었다, 그지? 수천조의 짐바브웨 달러를 생산 분배할 수 있었다. 자, which is why.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다. 이렇게 해도 되고, that's why를 다시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 그죠? That's why. 그래서, which is why.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가치가 있게 되었다. 그지? 뭘로써 가치 있게 됐어요? 휴지 조각으로, 화장실 휴지로서 가치가 있게 됐다. 막 찍어냈으니까, 그지? 뭐보다? 화폐보다. 이때 than 어떤 느낌이야? rather than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화폐가 아니라 화폐라기보다는 약간 휴지로서 더 가치가 있게 됐다. 왜? 100조 달러나 생산을 해내버리니까 어때요? 너 흔하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에서 얘기한 짐바브웨 이 독재자 예에서 얘기한 거는 또 어떤 속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첫 번째 속성 두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넷째적 아름다움과 고정된 양.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에서 뭐에 맞췄어? 양이 좀 한정돼 있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생산되는 만큼만, 발견되는 만큼만, 우리가 얻을 사회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커모디티 자체도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찍어내면은 희소성이 화폐로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뭐가 있다라는 속성이니까 돈은 처분으로 돌아와 보세요. 돈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예측 가능하게 뭐 해야 할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 2번이야? scarce가 뭐야? 부족한이라는 뜻도 돼. 맞아. 부족한. 근데 약간 희소성 있는, 그러니까 희박한, 부족한 이런 뜻이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잖아.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scarce. 그 다음에 invested는 자꾸 지금 양에 대한 부족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였으니까 scarce가 답인 거야. 그 속성이 paraphrasing 한 거죠. 다른 거 왜 안 돼요? invested 되는 거 뭐야? 투자되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죠. 투자한다는 얘기 안 나왔잖아. 양에 부족한 걸 얘기했지. transferred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단어 알아두세요. 양도되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 얘기 아니었죠.
그 다음에 divisible은요, 나눌 수 있는 이죠. 나눈다는 얘기에 대한 내용 아니었죠. deposited는요, 저축하거나 뭔가 축적해 놓는 느낌이잖아요. 디파짓이 저금하다, 저축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저축될 수 있다라는 내용 아니죠. 돈이. 그래서 위의 내용을 다 패러프레이즈 한 게 왜 스케어스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뽑아내는 능력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딱딱딱 보여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6번. 자, 여러분 6번은 답을 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 한 것부터 먼저 답 얘기해봐.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너희한테 답을 바로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훈련해보라는 거야. 나는 이 답을 했는데 왜 이게 답인지를 계속 생각해봐야 이 생각이 훈련인 거야. 생각이 공부야. 자, 일단 빈칸 봅시다. The desire for fame has its roots in the blank. 자, 우리 주어가 나와 있어요. 뭐가? 명성에 대한 열망, 욕구, 그죠? 그런 열망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명성에 대한 욕구가 어디에 뿌리를 두는지. 명성에 대한 욕구, 그죠? 명성에 대한 욕구에 대한 설명 쭉 나오겠지. 패러프레이징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 가봅시다. 자, 이 문장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No one would want to be famous who hadn't also, somewhere in the past, been made to feel extremely insignificant. 이 거품 때문에 더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품 같은 거 카마는 빼버리고 아무도 유명해지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이런 말이지. 자, 어떤 사람 who가 나왔으니까 이 who는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야? famous야 no one이야? one이지. 사람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되면 선행사가 one이겠죠. 그럼 저 앞에 주어를 수식해 준다는 거야.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야. 어떤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원래 이 문장이 능동태로 바꾸면 어떤 문장이었어요? 그냥 현재형을 쓰든 어쨌든 뭐 누군가 주어가 있었을 때고 made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feel extremely insignificant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one이 앞으로 가면서 수동태가 되면서 be made가 된 거고 이게 시제에 맞게서 hadn't been made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원래는 누군가를 극히 insignificant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일단 이 뜻부터 가보자. extremely insignificant는 어떤 느낌을 갖는 거야? 일단 extremely 극히 매우 대단히 이런 말이지. 뭐 very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insignificant가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는 뜻이 뭐야? significant는 뭐야? 중요한. 그럼 insignificant는 뭐야? 중요하지 않은 혹은 좀 약간 안 좋게 말하면 뭐야? 중요하지 않은 혹은 중요하지 않은 걸 뭐 하다고 하니 얘들아? 하찮다고 하잖아. 하찮은 뭐 사소한 뭐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말이 좀 좋아? 하찮다는 말 되게 좋지. 그러면 매우 하찮게 느껴지게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그렇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처한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하찮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어떤 그 하찮게 느끼는 어떤 상황에 처해지지 않은 거야. 처해지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no want to be 유명해지고 싶어 하진 않는다. 자, 이게 정리를 해보면 자기 말로 변형시켜서 얘기했는지 이해를 하려면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 괄호 안에 과거 언젠가 이런 말이니까 과거에 어디선가 과거 어디선가 내가 되게 하찮다라고 느껴본 상황에 처해 보이지 않은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찮다고 느낀 건 뭐 하는 거야, 되게. 내가 작은 존재라고 혹은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상황에 made 된 거냐, be made. 처해지도록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 굳이 유명해지고 싶어 하잖아. 자, 근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명하고자 하는 욕망은 어디에 뿌리를 둔다는 거니까 어디서 생겨난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하찮게 여겨봐지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 할까? 하찮게 여겨져 본 사람,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 그러면 답은 이미 사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석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 패러핀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어느 부분만 특히 앞부분을 잘 잡으면 좋긴 해요. 그러면 속도 엄청 빨라지거든요, 뒤는. 그렇지만 한번 가봅시다. 자, we sense the need for a great deal of admiring attention when we have been painfully exposed to earlier deprivation. 우리는 느낀다, sense 감지한다, 느낀다, 필요를 감지한다. 어떤 필요와 욕구를 감지해요? a good deal of 자체가 많은 이잖아요. 엄청난. a great deal of도 a lot of처럼 엄청난,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많은. 엄청난이란 말은 뺄게요. 많은 뭐에 대한 욕구를 감지해요. 우리는 관심에 대한. admiring 같은 경우는 뜻은 뭐 감탄하는, 모두가 대단하게 여기는. admire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와, 높여주는 거야. admire.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감탄하다, 이렇게 높이 칭찬하다,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을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엄청난 관심에 대한 욕구를 우리는 감지한다, 느낀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굳이 해석이 빠르게 안 나올 때는 그냥 admiring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어떤 엄청난 관심에 대한 욕구를 감지한다, 이런 식으로 느낀다, 이렇게만 가져도 돼. 이런 형용사나 부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고요. 해석을 할 때 큰 맥락에서 중요한 단어들만 뽑아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되게 고통스럽게 노출되었을 때, 그지? 어디에 노출돼요? 초기 deprive A of B 할 때 했어. 박탈이지. 그럼 deprivation은 뭐겠니? 박탈이겠지. 그죠? earlier deprivation이 그럼 어떤 의미겠니? earlier이 어떤 느낌이야? 근데 사실 요거 굳이 해석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좀 찾아보자면,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힌트를 줄게. 앞문장에서 이 earlier를 나타낼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한 말이 있었어. 거품처럼. 부사니까. somewhere in the past잖아. 그럼 earlier이 언제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겠지. 초창기니까.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 이런 말이겠지. 약간 더 이전에. 그게 뭐야? 이전이랑 더 이전이 뭐야? 더 과거고. 더 과거라는 게 뭐 초창기 시절, 어린 시절 이런 말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에서 뉘앙스를 자꾸 찾아보라는 거 훈련하고 싶어서. earlier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다 그렇게 계속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자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도 되지. 뭘 노출된 고통스럽게 뭔가 박탈감에 느꼈을 때 우리는 엄청난 attention, 주목을 받는 욕구를 감지한다. 자, 그러면 이 fame이라는 말 여기 다르게 표현했어. 뭐라고 표현했어요? attention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 뿌리는 뭐라고 했어요? 옛날의 박탈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위에서는 insignificant를 느낀다고 표현했고, 계속 다른 말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차릴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문장만 잘 캐치를 하면 사실 찾는 건 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번 잘 캐치하면 뒤는 엄청 쉬워져.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2번, 3번 중에 찾아봐. 이 욕망의 뿌리는 뭐에 있을까? 2번은 뭐야? 무시당한 경험이죠. 3번은요? 권위로부터의 자유의 뿌리. 어느 거야, 답이? 느낌이. 2번이겠죠. 왜? 하찮게 여겨진다는 말,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말, 이게 다 뭐야? 다르게 표현한 게 뭐야? 여기서 neglect죠. 이것도 패러프레이징한 거죠.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자꾸 찾아내면 나중에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자꾸 똑같은 말 하고 있네? 뒤에까지 똑같은 말 찾아내면 돼. 다르게 표현한 똑같은 말. 자, 그러면 또 계속 가볼까요? 만약에 읽는다면 속도를 좀 빨리 해서 Perhaps one's parents were hard to impress. 자, 요거는 어법적으로 좀 부수할 게 있지만 해석은 쉬워. 뭐야? 아마도 그 어떤 사람의 부모는 어땠을 거다? 그 사람을 이렇게 해보자. 어떤 얘니까 여기서 얘가 나왔죠. 부모가 어땠을 거다? 뭐 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감동 주기가 어려웠을 거야. 이런 말이죠. 여기 질문. hard 앞에 이거 사람 써도 돼요? It was hard가 아니라 왜 parents were hard죠? 어떤 경우 가능하다고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to 부정사 impress의 목적격은 주어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뭐야? 이거 it으로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It was hard. 자, for one, 이건 뺄게요. 의미상의 주어. To impress one's parents. 그죠? 근데 이 목적격은 어디로 나갈 수 있다? 주어로 나갈 수 있다. 근데 뭐는 주어로 나갈 수 없다? 얘는 주어로 나갈 수
없다. 얘는 주로 나갈 수 없다. 이해돼요? 의미상의 주는 안 되지만 to 부정사. 왜 그러냐면 이게 once parents가 앞으로 주로 나가면 to impress의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거든요. 부모가 어땠어요? 감동시키기가 어렵다. 원래는 부모를 감동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예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예? 부모가 아마도 어땠을 거다? 되게 감동시키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거고, they never noticed one much. 그들은 원이 때 무슨 말이야? 계속 누굴 얘기하고 있어? 원이 여기 등장한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 거고 자연스럽게 자꾸 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뭔가 단어의 뜻을 내가 가져와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자꾸 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글이 쭉쭉쭉 읽혀요. 그래서 다시 봐봐. 그의 부모는 되게 감동시키기 어려웠을 거고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은 그 사람을 많이 주목하지 않았을 거니까 신경 써주지 않았을 거고 그들은 so busy with other things 다른 거에 너무 바빠가지고 focusing on other famous people 신경 쓰지 않았을 거고 다른 유명한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췄을 거다. 이때 뒤에 ing 있는 분사구문은 여러분 그냥 연결해서 계속 해석하면 된다. 그렇죠? 동사처럼. 그렇죠?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다른 거에 신경 쓰고 그리고 다른 유명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또 unable to have or express kind feelings 되게 그 다정한 감정을 가지거나 표현해주지도 못했을 거야. 그지? or just working too hard 아니면 일이 너무 바빴거나 그죠? There were no bedtime stories and the one school reports weren't the subject of praise and admiration. 이것도 계속 맥락이 가네요. There were 뭐가 없었다? 잘 잘 때 책 읽어주지도 않고 또 school report는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성적표죠. 성적 통지서. 그래서 school report는 뭐라고요? 학교 과제가 아니야. 뭐라고요? 성적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성적표가 weren't the subject 어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지. 이 과목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칭찬이나 감탄의 대상도 아니었을 거다. 이 문장 해석 못한다고 해서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로 안 됐다 해도 넘어가면 돼. 독해 실제 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that's why 그래서 이 말이죠. One dreams that one day the world will pay attention. 야, 그 사람은 꿈꿨다. 뭘 꿈꿨어요? 언젠가는 세상이 주목을 해줄 거다. 신경을 써줄 거라고 꿈을 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꿈꾸게 된다. 왜? 어렸을 때 어땠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가 다 뭐예요? 이 얘가 관심을 어린 시절에 못 받았던 거. 어린 시절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Somewhere in the past, earlier. 그리고 관심 못 받은 걸 위해서는 insignificant하게 느꼈던 거, deprivation 했던 거. 이걸 예로 쭉 설명을 또 했어. 베르프징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볼까요? When we are famous, 우리가 유명해지면 our parents will have to admire us too. 우리도 되게 높이 되게 우러러봐야 될 테니까 will have to니까 뭐뭐 해야 할 거라는 거지. 우리도 역시 우러러보게 될 테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관통해서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였어? 어린 시절에 무시당했던 혹은 하찮게 여겨졌던 혹은 박탈감을 느꼈던 그죠? 자기 학교 관심 안 가진 부모를 가졌던 다 맥락을 다르게 설명했지만 똑같은 말로 그렇던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다? 다시 주어로 첫 문장에 돌아가면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거든. 그래서 근데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만약에 다른 답을 했다면 맥락을 정확하게 못 짚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딱 글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7번은 여러분 숙제가 아니었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7번을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 시간 잠깐 줄게요. 그러니까 2분 정도에서 2분 30초까지 좀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a good many scientists and artists have noticed the blank of creativity. 자, a good many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수극이네요. a good many가 뜻이 뭔지 알아요? 상당수의 이런 말이야. 상당수의 똑같은 말이죠. a number of라고 생각해도 돼요. a number of scientists. a good many는 그 수거야. 왜냐면 그냥 보면 말이 안 되죠. a good many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만 수거예요. 근데 별로 우리가 독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많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주목했다. 창조성의 뭐에 주목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요?
이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창조의 어떤 점을 주목했는지, 그죠? 그러면 밑에는 뭐가 쭉 계속 너희가 한번 읽어봤겠지만 뭐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잖아. 그럼 그 속성이겠지. 어떤 창조성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주목했다. 어떤 특징, 창조성이 뭐에 대해 주목했는지. 이 사람들, 과학자와 아티스트들이 뭐에 주목했는지 찾아봅시다. 자, 뭐에 주목했는지. At the 16th Nobel Conference held in 1980, scientists, musicians, and philosophers all agreed to quote Freedom Dyson that the analogies between science and art are very good as long as you are talking about the creation and the performance. 자, 1980년대 열린 노벨 컨퍼런스 16번 16회 노벨 컨퍼런스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 뭐 했대요? 동의했다. 그죠? 뭐를 언급하면서 to quote Friedman Dyson을 다운표 돼 있지. 이 인용을 한 거잖아. 인용. 계속 가는구나. 여기까지. 그 다음 문장까지. 일단 한 문장씩 해보자. 자,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과학과 예술 사이의 analogies는 very good. 이 뒷부분 됩시다. 뭐 as long as 뭐 하는 한이죠. 모르겠으면 뭘로 해석하면 된다? if처럼 해석하면 된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창조와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과학과 예술관의 analogies는 뜻이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듯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모두 동의했대요. 이 모인 사람들이 지금 scientist, musician, philosopher잖아요. 여기 앞에 처음에 나왔던 이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동의를 했대요. 이 사람에 대한 코트 하는 것을 동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과학과 예술의 이거 뭐겠니? 비유란 뜻도 있긴 한데 이때 비유보다는 이 뜻이 좋을 것 같아. 지금 2가지의 뭐에 대해서 유사점, 유사성 이게 더 좋아요. 유사성, 비유. 그리고 유추라는 뜻도 있어요. 이 3가지 뜻을 사실 다 쓰이거든요. analogies는. 그래서 과학과 예술 간의 analogy, 유사성은 굉장히 어떻다, 좋다 해도 되지만 뭐라고 해야 돼요? 유사성이 많다라고 해도 되죠. 뭐 하는 한. 우리가 창조와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계속 가봅시다. The creation is certainly very analogous. The aesthetic pleasure of the craftsmanship of performance is also very strong in science. 지금 2가지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대조 비유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죠? 자, 공연 지금 2가지가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와 뭐라고 했어요? 창조와 공연이잖아요. 그럼 창조와 공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색깔을 다르게 하나 해볼까요? 창조와 공연 사이에 얘기하는 한 되게 유사성이 많다고 하면서 크리에이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퍼포먼스가 나오죠. 그러면 자, 크리에이션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공연의 craftsmanship 뭐예요? 솜씨나 어떤 능력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 공연 솜씨 능력의 미적인 에스테틱한 즐거움은 그죠? 미적 즐거움은 또한 어떻다? 굉장히 과학에서 강력하다. 지금 이 2가지가 어떻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거 2가지 크리에이션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2 사이에 굉장히 유사점, 비유점이 굉장히 좋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크리에이션도 굉장히 비유적이고 그지? 유사하면서 이 퍼포먼스의 솜씨도 굉장히 과학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퍼포먼스라는 건 뭐예요? 아트에 관련된 거고 이 아트에 관련된 공연도 과학에서조차도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유사점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 거죠. A few years later, 몇 년 후에 at another multidisciplinary conference, physicist Murray Gell-Mann found that everybody 또 인용했네요. Everybody agrees on where idea comes from. We had a seminar here about 10 years ago, including several painters, a poet, a couple of writers, and physicists. 계속 아직 다운표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조금 끊어서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런 부사구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 몇 년 후에 어디서 그냥 이거 모르면 해석하지 말랬지, 선생님이. 뭐해서? 어떤 또 다른 컨퍼런스에서,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굳이 해석하자면 디스플리너리는 뭐야? 학문의 어떤 분야의 말하는 거잖아. 학문
분야의 이런 말이잖아. 디서플린이 무슨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뜻이 훈육 또 뭐 훈육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어떤 학파, 학문 분야 이런 거요. 그러면 멀티 디스플리너리 컨퍼런스니까 뭐겠니? 여러 학문이 같이 하는 회의에서 이 말이야. 근데 문맥상 사실 그냥 회의에서 해도 되는데 이 멀티 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뭘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예술과 과학의 비유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모르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지? 자, 이 누구니? 물리학자인 이 게일만이라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모두가 다 동의를 해. 뭐에 대해서? 우리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는지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미나를 열었었어요. 뭐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었어요? 10년 전에? 약 10년 전에? 10년 전에 누구를 포함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Painter, poet, couple of writers, physicists. 자, 누구야? 예술가들이나 과학자. 그 얘기를 쭉 풀어서 했을 뿐이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잖아. 그 핵심만 알면 되잖아.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컨퍼런스 열었는데 everybody agrees on 또 나와. 다 모두가 뭐 한다 했어요. 아이디어가 오는 어디서 오는 출처에 where 출처에 대해서 동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agree on 다 동의를 하는데 agrees on how it works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다는 거야. 예술과 학문이 과학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는 원천 where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how 어떻게 작용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야. All of these people 이 모든 분야의 학문의 사람들이 whether they are doing artistic work or scientific work 그들이 예술적 작품을 활동을 하든 과학적 연구를 하든 are trying to solve a problem 다 뭘 하고 있는 거다?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뭐 하다는 거야. 맥락이 같다 같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일까요? 자 1번 formality 뭐예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이거 뜻이 뭐라고 했죠? 형식 objectivity는 뭐예요? 객관성이죠. complexity는 복잡성 뭐 이런 거고요. 혼잡성. 그 다음에 universality는 universal이 뭐예요? universal 보편적인 얘기잖아. 그럼 universality 뭐겠니? 보편성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거. 그 다음에 uncertainty는 불확실성이겠죠. 여기서는 유사한 걸 나타내는 다른 말은 뭐가 있어요? 보편성이죠. 근데 이게 못 찾았다는 건 단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아닌 거를 확실히 소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비슷하다는 말이 아닌 걸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도 헷갈린 오답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유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지는 못하잖아. 형식은 되게 외형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좀 했던 것 중에서 좀 어려웠거나 자기가 잘 바로 캐치가 안 됐던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좀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어. 그거를 자꾸 깊이 있게 보다 보면 나중에는 혼자 쭉 읽어도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 연습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요. 알겠죠? 잘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